네,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6주차고 7주차까지 저희들이 한 내용으로 어 이제 중간고사 중간고사 일정은 이제 그 공지란에 그 클래스 공지란에 적어뒀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시험에 늦지 않고 제 시간에 어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어 루이스 구조 이제 코밸런트 본딩을 그 다음 주까지 쭉 할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루이스 스트럭처 그 이제 코밸런트 본딩은 루이스 스트럭처로 보편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얘들은 이제 전자를 공유하고 있는 굉장히 강한 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잠시만요. 지금 그다음에 뭐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유 결합이라고 하면은 솔직히 이제 이전에 얘기했던 금속 결합 이런 것들보다 강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상식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결합 있고 그리고 이온 결합 그리고 이런 순서대로 결합의 세기가 점점 세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 공유 결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결합입니다. 왜냐면 일렉트론 시어링 이런 식으로 전자를 시어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표기하기 위해서 뭐 당연히 적당한 거리가 이제 존재할 때 얘네들의 그 에너지는 안정화가 되겠고 너무 멀어지면은 서로 이제 당기는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 결합이 유지가 되지 않을 거예요. 너무 가까우면 반발력 때문에 얘네들이 서로 밀쳐내려 하고 그렇죠? 멀어지면은 서로 얘네들이 이제 그 구속되려는 힘이 없어지면서 얘네들은 결합을 안 하게 되고 그러면 에너지는 0이겠죠. 너무 가까우면 얘네들이 서로 밀쳐내려고 해서 에너지가 쭉 늘어날 거예요. 반대로 이제 얘네들이 적당한 거리, 공유 결합에 적당한 거리를 뒀다 할 때 얘네들의 이제 반발력은 이제 최소화가 되면서 안정적인 상태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결합을 논의할 때는 결합이란 건 어, 그, 물론 여기선 스판테니어스 리액션일 때 자발적 반응, 한국말로 하면 자발적 반응. 자발적 반응일 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결합을 이룬다. 코밸런트든 뭐 아이오닉이든 메탈릭이든 결합을 이룬다라는 건 에너지가 낮아지는, 즉 에너지가 안정화되는 지점을 찾아가는 것이라서 이제 공유 결합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렇게 특정 거리에 있어서 여기는 H2 분자지만 물질마다 좀 더 물질이 크게 되면은 이 거리가 좀 더 길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가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공유결합을 논할 때 이제 루이스 구조를 팔전자 규칙을 항상 따른다. 팔전자 규칙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8개의 전자가 이제 원자 내부에 그 결합과 결합 사이에 존재를 해야 된다. 하이드로전 빼고, 하이드로전 빼고.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의 이제 루이스 구조, 즉 얘네들의 그냥 결합에 대한 정보, 구조만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표기를 합니다. 그럼 팔전자 규칙에 의해서 팔전자 규칙에는 결합은 두 개의 전자로 카운트하고 이제 론페어는 두 개의 전자로 명칭한다라고 했었어요. 그 말은 즉슨 이제 다만 여기서 예외가 되는 거는 하이드로젠. H는 제외되고 보게 되면 여기 론페어 두 개 있죠. 론페어 두 개니까 네 개의 전자 그리고 결합이 두 개가 있죠. 옥시전에 그러니까 총 8개. 그럼 얘들은 팔전자 규칙을 만족하는 거고 이제 아민 같은 경우도 하나의 롬페어 두 개의 전자죠. 그리고 결합이 세 개가 있으니까 총 6개의 전자가 추가로 되니까 8개. 얘도 6개의 전자 그리고 하나. 얘도 4개의 이제
결합을 하고 있어서 팔전자 규칙에 만족한다. 이 친구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결합이 C 카본에 대해서 4개가 충족되니까 8개. 즉 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팔전자 규칙을 가지고 얘네들이 구조를 만들고 그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영어로 옥텔 룰이라고 해요. 그냥 팔전자 규칙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외 수소만 조금 다르고 이제 공유 결합을 직선으로 표시하고 결합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 직선으로 표시하고 unshared electron 론 페어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점점 전자 하나 둘 이 두 개가 론페어죠. 그러니까 론페어가 여기는 2개 있는 거고 얘는 1개 있는 거고 얘는 론페어가 3개 있는 거. 한 쌍, 두 쌍, 세 쌍.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루이스 구조는 말 그대로 골격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결합을 하고 있고 전자들이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냥 뭔가 시각적인 하나의 툴이에요. 실제로 이제 얘네들의 구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더 복잡하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사실 이렇게까지 안 그래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워낙 기초 1학년 수업이고 하니까 알려드리면 처음에 이제 우리가 얘네들의 골격 구조 처음에는 그냥 결합 하나만 그립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의 이제 원자과 전자수 이제 원소 주기율표 보면 얘도 6쪽에 있고 6A에 있고 얘도 6A에 있고 그러면은 원자과 전자수는 6, 6, 6 해서 18이죠. 이용 가능한 전체 전자수는 얘네들이 지금 결합을 2개를 갖고 있다. 그러면 2개 결합 갖고 있으니까 14개가 남죠. 14개가 남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전체 전자수. 옥시전 주변에 옥시전 주변에 6개 있고 설퍼 주위에 이제 4개가 있으니까 왜냐면 여기 6개가 있고 여기 4개가 이제 있겠죠. 그럼 얘네들은 16개. 그러면은 우리가 14랑 16개랑 비교를 하면은 2개의 전자가 부족하니까 한쪽에 이제 이중 결합을 시킴으로써 이제 전체 전자수랑 이제 이용 가능한 전자수를 맞춰야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는 작업이 전자수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이중 결합 만약에 얘들이 다르다 하면은 이중 결합을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은 소위 말해서 옥텔로를 만족시키는 그 최종적인 루이스 구조가 된다더라. 그러니까 시작은 여기서 하지만 끝은 여기서 한다. 근데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그냥 이렇게 그린 다음에 옥텔로를 만족하는 구조로 그리시면 돼요. 이 복잡한 V2랑 A2랑 N이 이거를 이제 우리가 굳이 다 비교를 하긴 해야겠지만 자주 하다 보면 금방 익혀집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 우리가 보면은 이제 이용 가능한 전자수 이제 이용 가능한 전자수가 이제 소위 말해서 12개고 얘네들을 8전자를 가지는데 6개, 6개, 8개 되면은 총 12개. 얘네들은 이제 숫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일중결합으로 표현이 가능한 거죠. 일중결합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메테인 같은 경우도 이제 에테인이죠. 에테인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8전자 규칙을 사용해서 얘들의 4개의 결합, 4개의 결합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게 되면 얘네들은 그냥 이런 단일 결합을 가진 물질로 형성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다시 여기로 돌아와 가지고 이런 구조를 그렸으면 꼭 이중결합이 여기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여기 있고 여기 일중결합이 있어도 되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 얘네들이 전자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이제 옮겨 다니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는 이걸 소위 말해서 공명구조라고 합니다. 전자들이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럼 반대로 얘네들은 어, 어떤 모양이 좋을까?
왜 양쪽이 없지? 이런 식으로 서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얘네들 전자들이 어차피 얘네들은 옥텔룰, 파이전자 규칙을 따라요. 파이전자 규칙 따르기 때문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린 얘네들을 소위 말해서 공명구조, 레조넌스 스트럭처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시를 보게 되면 이런 구조도 있겠죠. 이런 구조도 있겠죠. 아민이 하나 가운데 있고 여기 이중접합 있고 여기 일중접합, 일중접합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아민의 그러니까 N의 나이트로젠을 하이전차 옥텔룰이라 할게요. 이렇게 됐다 이거죠. 근데 이 이중결합은 꼭 오른쪽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아래로 가도 되고 왼쪽으로 가게 되고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죠.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소위 말해서 레조넌스를 형성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벤진골이에요. 벤진골인 얘들이 카본, 하이드로젠 이렇게 있는 구조인데 여기 지금 이중결합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얘네들은 조금 제가 그림을 빨리 갖고 올게요. 그 벤진의 레조넌스라고 치면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이게 그림도 잘 나와 있는 거든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 보이시겠지만 저는 잘못 걷어보는 거 맞지? 이렇게 보이시겠지만 얘네들이 이렇게 전자들을 재배치시켜서 이 옥텟 팔전자 규칙을 지키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전자들이 이동하는 좀 특이한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벤진 구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레조넌스 스트럭처는 공유 결합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시고 있어야 합니다. 공명구조, 레조넌스 스트럭처. 원자 사이를 전자들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른 종류의 분자를 의미하진 않아요. 같은 분자입니다. 얘들이 이거랑 다른 분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같은 분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명구조는 전자의 분포가 다를 뿐 원자의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당연한 얘기죠. 원자들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전자들만 전자들의 분포가 달라지는 거예요. 전자가 끊기지도 않아요. 끊기지도 않는데 유지가 되는데 이중결합이 됐다, 일중결합이 됐다, 이중결합이 됐다, 일중결합이 됐다. 말 그대로 전자의 분포, 전자의 밀도만 다를 뿐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공명구조는 옥텔로를 만족하는 루이스 구조를 2개 이상 그릴 수 있을 때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죠. 뭐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로 내기에 너무 기초적인 거라 뭐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항상 중요한 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떤 체계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래서 형식 전화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봅시다. 이제 뭐 공명구조야 너무 심플하고 우리 다 아는 거니까. 형식 전화는 이제 포멀 차지. 이제 포멀 차지라는 거는 어 이제 우리가 이제 음, 이르는 이제 안정화된 규칙의 1번이 옥텔룰이었고 포멀 차지. 두 개가 존재합니다. 포멀 차지. 그래서 형식 전화라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데 그냥 저 포멀 차지라고 뭐 왔다 갔다 할게요. 그냥 조금. 그냥 이제 루이스 구조의 원자에 할당된 전자수와 자유전자들의
전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예시로 보는 게 나아요. 여기 글 보면은 어차피 이해 못합니다. 왜냐면 저도 이렇게 뭔가 주저리 하면 이렇게 적혀 있으면은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뭐 누군가에겐 글이 강한 사람도 있을 테니까 이렇게 적어둔 건데 여기서 형식 전환은 이제 포멀 차지는 결합에서 원자가 전 원자가 원자와 전자가 균등하게 분포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각 원자가 갖는 전하입니다. 각 원자가 갖는 전하. 산화수와 마찬가지로 이제 실제 전하수가 아니고 얘네들의 그 전자의 그 주인을 추적하는 과정. 그 포멀 차지는 이제 어, 이런 공식으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는 건데 0에 가까운 형식 전하가 이제 0에 수렴될수록 이 물질은 우리가 이제 안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 같은 게 0에 수렴되니까 안정하죠. 예를 들면 탄소, 탄소의 형식 전하. 얘가 이제 원소 주기율표에 보면 4그룹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여기 V2가 밸런스 일렉트론이 4개, 4개고 4로 시작하고 여기 비공유 전자의 수. 여기 지금 롬페어 없잖아요. 롬페어 없으면은 0이겠죠. 0이겠죠. 그쵸? 그럼 또 마이너스 하면은 결합 전자의 수 나누기 2.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지금 4개 결합 있죠? 4개의 결합이면 8개의 전자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얘는 8인데 나누기 2 해주니까 얘의 폼을 찾은 0이다. 그러면 산소의 형식 전하도 이제 어, 보게 되면은 여긴 좀 다르죠. 여기는 이 옥시전은 6이죠. 6그룹에 있죠. 6쪽에 있죠. 원소 주기율표 보면 원소 주기율표에는 6쪽이라고 했고 4개는 이제 롬페어 2개니까 4개 그리고 결합 2개 하고 있으니까 4개의 전자를 공유하는데 여기서 나누기 2 때려버리니까 2겠죠. 여기서 하고 2겠죠. 그럼 0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포멀 차지 각 원소에 대한 잘 존재한다. 옥텔 룰. 옥텔 룰과 이제 뭐 포멀 차지를 계산했었을 때 안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얘들은 안정하다. 일반적으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좀 TMI스럽게 얘기를 하면 아 포멀 포멀 차지가 하지만 이제 만약에 우리가 무기물이나 룰이 이럴 때는 우리가 뭘 따라야 되냐? 만약에 복잡한 구조로 갔을 때 옥탄 룰이 간혹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는 이제 오멀 차지가 더 상위 이거를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음, 자, 이런 물질이 있다 칩시다. 얘는 지금 유기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되게 특이한 구조죠. 네, 얘네들의 뭐 요오드에 대한 포멀 차지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얘는 이제 7번에 있습니다. 7번에 있고 언시어드 일렉트론 된 거 없고 결합 7개잖아요. 결합 7개면은 총 14개 나누기 2겠죠. 그러면은 얘는 0이 돼요. 그럼 이 물질은 과연 안정한 거야? 얘는 지금 옥텐룰 깨졌잖아요. 얘 안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옥텐룰이랑 이제 유기물이나 일반적인 분자 기준에서
옥탈룰이랑 포멀차지랑 맞는 경우도 있는데 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 다르다면 우리는 이제 이 물질의 그 안정성을 어 뭔가 얘 옥텔룰을 위배했는데 포멀차지는 0이네 라고 하면 이 물질은 안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팔전자 규칙의 예외 케이스가 있다 얘기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이런 좀 재미난 구조들 이런 것들이 예외가 되겠지만 또 이제 홀수의 전자, 프리 레디컬이 있거나 상자성 소재. 이제 예를 들면 NO나 NO2 같은 경우 얘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얘는 지금 레디컬이 좀 애매하게 있죠. 약간 맛이 가 있죠. 맛이 가 있는데 이런 물질 한번 봅시다. 얘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얘 팔전자 규칙 위배 그 얘는 지금 N 같은 경우는 전자가 7개밖에 채워지지 않고 얘 같은 경우는 4개. 지금 옥텐룰이 다 망가져 있습니다. 아, 6개구나. 검표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얘네들을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죠. 나이트로젠 같은 경우 5개고 여기 언페어드 일렉트론 3개고 결합 2개 갖고 있으니까 4개 나누기 2 하면은 0이 될 거고 이건 나이트로젠에 대한 계산식이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옥시전 같은 경우 6개고 언쉐어드 일렉트론 2개 있고 결합하는 거 4개 있고 4개 있고 그러면은 잠깐만요. 결합하고 있는 거 2개니까 4개 맞고 언쉐어드 된 거 이렇게 있으니까 NO 이런 식으로 이따 치면은 얘는 지금 값이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린 이 물질을 나이트로젠은 안정적으로 지금 되었다 칩시다. 나이트로젠은 안정해요. 근데 옥시즌은 뭔가 이상합니다. 뭔가 이상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안정하지 않은 물질. 여기 봅시다. 나이트로젠 봅시다. 나이트로젠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정하지 않다라는 건 말 그대로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 이제 우리가 나이트로젠을 봅시다. 나이트로젠 같은 경우 5개고 언쉐어드 일렉트론 1개 있고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6개니까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니까 얘는 지금 어 0이 아니죠. 얘는 지금 1일 겁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 이 억시즌 같은 경우 안정하게 돼 있죠. 얘는 6이고 언쉐어드 일렉트론 언쉐어드 일렉트론 6개 결합 하나. 그럼 얘도 지금 뭔가 제대로 수렴되지가 않아요. 그럼 얘네들도 지금 포멀 차이즈가 0이 아니니까 얘들도 이제 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언스테이블하다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얘네들이 이제 전자 부족 분자들이 이런 예시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좀 예외 케이스로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애들이고 얘네들이 이제 존재를 안 하진 않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얘네들 이외에 다른 물질들이 이렇게 포멀차지나 옥텔룰이 깨졌을 경우에 얘들은 이제 불안정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얘들도 사실 안정한 물질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물질들도 우리가 산업에서 쓰이기 때문에 이런 예외성을 가지고 있는 분자들도 간혹가다 있다. 간혹가다. 메이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떤 물질을 본다 치면은 여기 포멀 차지가 0인 구조가 있고 일중 결합이면 우리가 동일한 화학식을 갖고 있어도 얘 같은 게 이중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포멀 차지가 좀 다르죠.
얘는 포멀 차지가 0이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파이전자 규칙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포멀 차지가 0으로 만족하면은 이제 구조 2를 지지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핵심적인 정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파이전자 규칙보다 더 상위에 있는, 사실 이거 두 개는 예외니까 우리가 막 이거 가지고 막 물고 늘어지거나 그러진 않는데, 이렇게 구조 2를 이렇게 포멀 차지가 0일 때 옥텔로를 어겨도 이제 우리는 이 구조를 지지하게 된다. 그리고 또 예외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제 얘네들은 이제 전자 부족 분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상자성 분자, 이제 그 이제 뭔가 억시전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얘네들을 이제 팔전자 규칙의 예외성으로 부르게 된다. 근데 얘들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한번 그려보죠.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점점 두 개 있고. 그러면 우리가 얘들랑 계산을 한번 해보죠. 이게 사실 항상 그렇지. 6, 그리고 롬페어 두 개 있고 결합 두 개 있고. 그럼 여기 4 마이너스 2죠. 그러면은 억시전에 대한 포멀 차지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정적인 친구죠. 안정적인 친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팔전작에 이제 옥텔룰이 위배되는 것들이 이제 5쌍 이상으로 조- 존재하는 화학종.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얘는 7개인데, 이렇게 만약에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어 17쪽이나 16쪽 또는 15쪽 이런 애들은, 지금 포스포러스에 지금 클로린이 5개가 달렸고, 얘는 서퍼에 지금 플로린이 6개가 달렸어요. 그럼 얘네들 포머 차지 계산하면은 0으로 뜰 겁니다. 그냥 팔전자계를 확장시킨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팔전자계가 그 고려되지 않는 물질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럼 뭐가 중요한데?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포멀 차지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팔전자계 이런 구조를 그릴 때 이런 식으로 또 복잡하게 쭈루룩 가는데, 복잡하게 가실 필요 없고 아까 그냥 제가 그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리고 포멀 차지, 각각에 대한 포멀 차지를 그려서 이게 0에 수렴되는지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구조로 하면 1차적으로 골격 구조 그리면 되죠. 뭐 어렵나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7그룹이니까 7개 전자를 갖는 그룹이니까 총 28개가 되고, 전체 이용한 전자 수는 22개겠죠. 결합이 3개니까 22 빼주고, 그러면 전체 필요한 전자 수는 이제 20개니까 얘랑 얘랑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여분의 전자가 남아 있다 라고 하면은, 각 원자에 일단은 8 전자계를 완성시키고 중심 원자 중심 원자에 여분의 전자를 추가시킵니다. 그러면 얘를 봅시다. 이 친구만 봐도 지금 얘 전자가 롬페어가 2개잖아요. 그러면 얘는 전자가 4개 플러스 결합 3개 하면은 얘는 지금 10개의 전자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정에 있어서 이 8전자계를 만든다라고는 하는데,
과정에 있어서 파이 전자계를 만든다 하는데 사실상 파이 전자계를 다시 부시는 거, 이제 위배시키는 거죠. 그냥 포멀 차지 0에 수렴하도록 하면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 클로린에 우리 포멀 차지 계산해 봅시다. 클로린 지금 7이잖아요. B2가 그 원자과 전자수가 7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언쉐어드 일렉트론 4개죠. 그리고 이제 결합 3개니까 6나인 3 하면 0이에요. 그럼 만약 우리가 여기를 몰랐다 이거죠. 이거 몰랐다 이거죠. 결합 3개 하는 건 알았는데. 그러면은 얘네들의 포멀 차지를 0으로 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뭔가 우리가 특정 수를 넣어야 되는데 얘는 그러면은 구할 수 있죠. 4개, 4개 X는 4라고 구할 수 있죠. 그럼 전자 4개, 롬페어 2개 그냥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플로리는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플로리도 마찬가지죠. 7 마이너스 X 그리고 결합 하나 하고 있잖아요. 그 플로린 하나가. 그러면은 2 나누기 2는 0이다. 그러면은 X는 6이네. 그러면은 전자 6개 그냥 그려버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약간 좀, 그러니까 항상 뭔가 쉽게 설명하는 거, 뭐 쉽게 하는 거 다 너무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보자고 하는 거는 얘네들을 이제 맞게 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금 N, E, V, E, A, E 다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까지 그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폼을 차지 0 만들면은 됩니다. 야, 근데 이제 옥텔루도 한번 확인해주고. 자,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 칩시다. 너무 단순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제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제논은 8그룹에 있는 겁니다, 사실. 얘들은 이제 노블가스 쪽이에요. 노블가스 쪽에 있는 애기네요. 제논 F4를 그린다 칩시다. 그러면은 밸런스 일렉트론의 얘들 이제 그, 그 원자과 전자는 이제 플로린 같은 경우는 7개니까 그쵸. 이걸 왜 계산하고 있냐 이거지. 그러니까 V, E, A, E, N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는 건 맞는데 이렇게 해주는 건 맞는데 이게 맞냐 이거죠. 그냥 우리가 좀 다른 방법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우리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얘네들의 루이스 구조를 구리라고 하는 거는 이 말 자체가 안정적인 구조를 구리라는 거잖아요. 왜냐면 불안정한 건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을 테니까. 그러면은 얘네들의 포멀 차지는 결국 0이 돼야 돼요. 포멀 차지는 X에 대한 0이 돼야 되고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그러면 자, 얘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8 마이너스 x 골격 그렸잖아요. 그러면은 결합이 4개 정도 있겠네. 결합이 4개가 있으니까 얘는 4 마이너스 2. 그러면 x는 언쉐어드 일렉트론은 몇 개가 돼야 돼? 아, 총 8이구나, 쏘리. 왜냐면 결합이 4개니까 전자가 8개죠. 그럼 x는 4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 전자쌍 2개 그려주면 되고 플로린은 7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2 하면은 x는 6개니까 6개 그려주면 되죠. 6개 그려주고 4개 그려주고 그러면 그냥 끝납니다. 그죠? 이제 처음에 골격은 그려줘야죠. 골격은 그려줘야 되는데 네. 이제 분조의 기하고 좀
우리가 이거를 다음 주까지 해야 돼요. 좀, 그러니까 내가 빨리 한다 생각 안 하는데. 아무튼, 분자의 기하 구조 그려봅시다. 이원자 구조는 우리가 이제 굉장히 그 선형 구조로 굉장히 단순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왜냐면 이원자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이제 뭐 좀 복잡한 구조다. 3D 구조다. 하면 이제 다른 구조로 그릴 건데, 우리가 이제 이원자 분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단순하게 그리는데, 전자쌍이 있을 경우에 우리는 얘들이 선형으로 그릴 수도 있고, 구분유 벤트 구조, 그리고 결합각. 이제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구조가 존재하고 거기에 따른 결합각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조금 공유를 드리면, 만약에 제가 이 수업이 좀 조금 이제 그 코밸런트 반등이 사실 30 동안 나갈 내용이 아니라서 제가 이제 그 차라리 문제풀이나 시험에 대한 좀 힌트를 다음 주에 좀 드릴 수 있으면 드릴게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저희들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얘네들이 이제 세 개가 붙었다 아니면은 뭐 세 개가 붙었다 더 붙었다 하면 이렇게 전자쌍이 이렇게 있다 보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굽어지게 돼요. 벤트 구조처럼 서로 밀쳐내거든요. 서로 밀쳐내가지고 서로 밀쳐내게 돼요. 그러면 약간 얘네들이 굽혀져 있는 부분형 모양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결합이 원래 180도였는데 여기 180도보다 작아졌죠. 한 뭐 109도가 되겠죠. 이런 것들 시험에 문제 내기 좋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롬페어가 다르다 보면은 서로 이제 전자쌍들끼리 서로 밀쳐내는 힘이 생겨요. 전자쌍들끼리 밀쳐내는 힘이 생기게 되면 이렇게 구분 형태, 즉 벤트 구조로 얘들이 어 되게 되더라.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벤트 구조에 대한 그림이 뭔가 마땅히 제시된 게 없는데 조금 더 우리가 이제 그 벤트 구조가 왜 생기는지 좀 보자 이거죠. 전자쌍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은 물 분자가 대표적인 벤트 구조죠. 그렇죠? 보게 되면은 여기 실제로 이렇게 전자쌍이 두 개가 있으면 서로 이렇게 서로 밀쳐냅니다. 밀쳐내면서 이 결합의 각을 굽혀요. 그러면 얘들이 180도 작아지겠죠? 우린 얘네들을 소위 말해서 벤트 구조라고 합니다. 벤트 구조라고 하고 음, 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선형 구조에서도 이렇게 그 선형 구조가 아니라 2차원 구조에서도 이렇게 휘어지는 형태, 실제로는 이렇게 벤트 구조로 보이더라. 근데 우리가 이제 뭔가 3D 구조로 실제로 얘네들을 볼 땐 다 3D 구조로 보는 게 맞잖아요. 당연히 2D로 보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형, 이제 전자쌍 반발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VESPR 모형이라고 해서 밸런스 쉘 일렉트론 페어 리플전 모형이라고 해서 얘들 이제 3D로 우리가 좀 이제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사면체 실제로 3D로 하는 거죠. 선형 구조도 있고 삼각형 구조도 있고 뿔 구조도 있고 팔면체 구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원자랑 이제 비공유쌍 이제 비공유 전자쌍이 없는 경우에 이런 구조가 되겠지만 사실상 우리가 항상 봐야 되는 거는 이 구조를 1차적으로 확인을 하고 이 VESPR 구조를 그려야 된다. 그래서 보다 보면 이렇게 다양한 3D 모양으로 우리들이 이제 볼 거예요. 루이스 구조로는 우리가 항상 이제 2D 구조로만 쭉 보여줬습니다. 2D 구조가 맞냐? 당연히 아니죠. 2D 구조는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쉽도록 만든 하나의 모델이다. 근데 이제 실제로 기하, 말 그대로 3D, 지오메트릭하게 보면은 얘네들은 다른 모양을 갖고 있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걸 3D 구조로 봐야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BS EPR부터 이제 좀 제가 쪼개서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음, 그 전에 이제 그 전에 제가 쭉 설명드렸던 것 중에 굉장히 중요했던 거는 이제 파이전자 규칙 그리고 포멀 차지이죠. 잠시만요. 극성도 다 있구나. 네.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 끊고 이제 그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그 어, BSEPR 즉 3D 구조로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 챕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